자, 이번 시간에는 대칭 이동을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대칭 이동을 활용 문제 적용하는 몇 가지 방법들, 그 다음에 예제들, 이것들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전에 이제 했던 내용인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대칭 이동도 평행 이동과 마찬가지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있었죠. 자, 도형의 이동은 그래프의 이동이었습니다. 자,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자취방정식이나 뭐 그래프 이제 이런 식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 있어서 그 단어를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도형의 이동은 그래프의 이동이고요. 우리가 x좌표와 y좌표가 찍히는 규칙성이라고 했죠. 자, 다른 말로 자취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이동은 이렇게 점의 이동과 좀 다르죠. 근데 우리 평행 이동에서는 반대로 같지만 우리가 그래프 이동, 즉 대칭 이동에서는 같은 원리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점의 이동과 그래프 이동, 도형의 이동이 대칭 이동에서는 같은 원리로 움직였다는 거. 그래서 먼저 1번 직선 x는 a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다. 자, 직선 x 이퀄 a는 축대칭이죠. 축대칭은 선대칭이라고 했습니다. 대칭 이동은 축대칭, 선대칭과 또 뭐가 있었죠? 점대칭이 있었죠.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고요. x 이퀄 a에 대한 축대칭이다. 선대칭이죠. 그래서 x, y 어떻게 이동했냐면 y는 똑같았고요. x가 2a-x로 움직였습니다. 자, y는 b는 x가 똑같았고요. y가 2b-y로 움직였습니다. 자, 이건 점의 이동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한다. 어떻게 했었죠? y는 마이너스 x, y는 x부터 할까요? xy의 부호가, 아니 xy의 부호가 아니라 xy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y는 마이너스 x는 xy의 위치가 바뀌고 부호도 바뀌었었죠. 이거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점대칭입니다. 점대칭. 마지막 점대칭은 마찬가지 방식이 똑같죠. x, y를 a, b에 관하여 대칭시켰다라고 하면 2a-x, 2b-y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도형의 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부러 이거는 블랭크를 안 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것과 똑같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x 이퀄 a 마찬가지죠. 이퀄 0이 있기 때문에 도형입니다. x자리에 2a-x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x 부분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y는 b는 당연히 y 대신에 2b-y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a, b 마지막에 2a-x와 2b-y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3번, 4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칭 이동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는 거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볼게요. 자, 14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3,1을 6,5에 대칭 이동했다고 합니다. 대칭 이동한 결과가 자, 이렇게 되죠. 지금 결과가 저렇게 됐기 때문에 또 한번 대칭 이동의 공식 적용해 보면 혹은 점대칭이기 때문에 중점을 사용해도 되겠죠. 만약에 중점을 사용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3,a와 그 다음에 b,2의 중점이 6,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3을 2로 나눈 게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a 플러스 2를 2로 나눈 게 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규칙에 따르면 a는 8이 되고요. b는 15죠. 15. 12에 더하면 15. 그래서 a 플러스 b는 23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원을 3,1에 대해서 대칭을 한대요. 점대칭이죠. 자, 점대칭은 공식 2a-x 맞죠? 그러니까 x, y 대신에 점대칭 계산 결과는 2a-x 2b-y를 대입한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의 도형에 식에 대입을 합니다. 자, 도형의 방정식은 자취죠, 자취. 자, x 대신에 6-x를 대입합니다.
y 대신에는 e-y를 대입하죠. 이게 이제 이동한 후 도형의 방정식인데요. 자, 이제 요 식을 정리하면 원의 방정식이니까 x 8의 제곱 y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이 원을 점대칭을 시켰어요. 점대칭을 시켰더니 x축에 접한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 점대칭 공식 똑같죠. 자, 아까 했던 방식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 y를 점대칭 시킨 결과는 2a-x 그 다음에 2b-y를 대입합니다. 자, 이걸 x, y 좌표에 대입을 하죠. 그럼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고요. y 대신에 저걸 대입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은 x 플러스 5의 제곱 y 플러스 8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원이 x축에 접한다고 하니 중심의 y좌표 반지름과 같겠죠. 반지름 8이고 그럼 k는 r 제곱이기 때문에 64가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두 2차 함수가 점대칭이라고 하네요. 자, 앞에서 나왔던 문제와 같죠. 자, 꼭지점의 대칭입니다. 이건 1,3이고요. 하나는 3,13이 되겠죠. 자, 앞에서 했던 문제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꼭지점의 대칭 관계에 있기 때문에 a, b 대칭이라고 하면 이 꼭지점의 중점이 a, b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중점을 a, b로 놓고 a, b는 2, 16이니까 8, 2,8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10이 될 겁니다. 자, 앞에서 했던 문제지만 대칭 이동을 적용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대칭 이동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최소값, 거리의 최소값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거리의 최소값 유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칭 이동의 활용인데요. 자, 여기서 주제로 다룰 부분은 거리의 최소값이죠. 거리의 합의 최소값 구하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유형이 있냐면,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보다 보면, 자, x축에 최소인 점이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x축 위에 a라는 점이 있고, x축 위에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x축 위에 한 점 P에 대하여 AP 플러스 BP의 최소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X축 위에 점 P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A에서 P까지 거리와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점이니까 어느 점인지 모르겠죠, 지금. 전혀 뭐 찍히는 포인트를 모릅니다. 그럼 A에서 P까지 거리와 A에서 P까지 거리와 B에서 P까지 거리를 합을 두 개를 더했을 때 어떤 점이 최소인 점이고 또는 거리 합의 최소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문제예요. 자,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편하게 푸냐면 A나 B를 하나를 X축 대칭시킵니다. 자, A 또는 B를 X축 대칭을 시킵니다. 자, 여기선 편하게 A를 대칭시킬게요. A를 X축에 대칭을 시키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좌표를 A, B라고 하면 대칭시킨 A'이라는 이 점은 A,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대칭시키면 뭐가 좋냐면 이렇게 A'과 P를 연결시켰을 때 이 대칭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길이가 똑같습니다.
자, 두 길이가 똑같은데 당연하죠. 왜냐면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AP 더하기 BP. AP 더하기 BP는 AP와 A'P와 같기 때문에 A'P 플러스 BP와 같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A'P, BP 하는데 이거를 가장 짧게 한다는 것은 A'이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가 가장 짧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의 거리의 최소값은 바로 A'과 B를 연결시켰을 때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X축이 한 점을 가지고 최소를 만들 때는 하나를 X축에 대칭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번에는 Y축 위에 한 점이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Y쪽 한쪽 방향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제 문제 이렇게 됩니다. 이건 Y축 위에 한 점 Q에 대하여 AQ와 BQ의 최소를 물어봅니다. 최소. 거리의 합의 최소를 물어보죠. 자,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얘를 A, B라고 한다면 A 또는 B를 Y축 대칭시킵니다. 자, Y축 대칭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를 대칭시킬게요. 자, 이렇게 대칭시킵니다. 자, 우리가 Q라는 점은 여기 위를 움직이는 하나의 점이 될 텐데, 자, 우리가 할 일은 AQ까지 거리와 BQ까지의 거리 합의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최소값을 구할 텐데 Q라는 점은 Y축 위로 움직입니다. 자, A를 Y축으로 대칭을 시키면 얘를 A'이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X좌표가 반대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대칭하면 뭐가 좋냐면 이 두 개의 길이가 똑같아집니다. 이게 90도 수직이고 합동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AQ 더하기 BQ의 길이는 A'Q와 플러스 QB, BQ와 같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길이를 제일 짧게 할 텐가 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연결시켰을 때 요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은 A를 Y축 대칭 한 A'과 B까지 거리가 최소값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거리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만약에 어떤 직선이 있어요. 자,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에 위에 있지 않은 두 점이 있다고 합시다. 자, 두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두 점이 있다면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직선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플러스 BP의 최소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직선의 한쪽 방향에 AB가 있을 수도 있고 직선의 다른 쪽 방향 한 직선의 다른 쪽 방향에 AB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첫 번째는 같은 방향에 있고요. 자, 첫 번째 그림은 AB가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AB가 다른 방향에 있죠. 자, 이렇게 다른 방향에 있다면 직선의 점 P가 움직인다. 직선인 점 P가 움직이는데 굳이 돌아서 갈 필요가 없죠.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최소를 구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일직선 방향에 AB가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되게 생각하기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렇게 직선이 같은 방향의 점 P가 AP가 존재하고
여기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아까 축을 이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즉 A 또는 B를 직선에 대칭을 시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써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A를 만약에 직선에 대칭을 시킨다면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A'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좋은 이유가 이 두 개의 길이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P 플러스 BP의 길이는 A'P와 BP 길이의 합으로 만들 수 있고요. 요거의 최소값은 어떨 때죠? 당연히 A'과 B를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가 최소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정의와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A'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최소값들을 구할 수 있는데 축도 사용할 수 있고요. 직선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최소값을 구하는 방식을 이제 구조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번엔 두 가지 X축, Y축을 사용합니다. 자, 하나의 점이 여기에 존재하고요. 하나의 점이 여기에 존재한대요. 근데 Y축 위에 Q가 있고 X축 위에 P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제 최소값을 구할 때 어떤 유형이 있냐면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지금 Y축 위에 Q가 있습니다. X축 위에 P가 있죠. AQ의 길이와 QP의 길이와 BP의 길이를 다 더했을 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썼던 대칭성의 관계를 두 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먼저 AQ. 자, AQ와 똑같은 길이를 만들려면은 A를 Y축 대칭을 시킵니다. 자, Y축 대칭을 시켜서 얘를 A'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Y축 대칭 시키면 뭐가 좋냐면 A'에서 Q까지 거리가 당연히 똑같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를 구하고요. 자, 또 하나는 B를 X축으로 대칭을 시킵니다. 자, X축으로 대칭 시키면 뭐가 좋냐면 얘를 B'이라고 할게요. 자, X축 대칭을 시키면 B에서 P까지 거리와 그 다음에 B'에서 P까지 거리가 일치합니다. 이게 지금 대칭 이동을 이용하는 원리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요 세 변의 길이는 AQ는 A'Q와 같고요. 자, QP라는 것은 당연히 움직이니까 아직 모르겠죠. 자, 그 다음에 BP는 B'P와도 같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세 개의 연결을 시켜서 최소를 구하려고 할 텐데 이렇게 꺾여 있는 것보다는 어떨 때가 최소가 되죠? 이렇게 꺾여 있는 것보다는 A'과 B'을 하나로 연결했을 때 이렇게 하나로 연결했을 때가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길이의 최소값은 바로 A', B'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에 관하여 대칭 관계를 사용하면 우리가 쉽게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요. 자, 다섯 번째. 자, 또 하나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방금 했던 문제가 X축과 Y축을 사용하는 거였죠. 자, 축을 두 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축을 직선으로 보고 직선의 대칭 관계를 사용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이 하나 있다고 할게요.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A라는 점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X축 위에 P라는 점이 하나 있다고 할게요. X축 위에 P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X 위에 Q가 있다고 할게요. Q가 있다고 하고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BP의 길이 있죠?
BP의 길이에다가 BP를 연결을 시키고요. BP의 길이에다가 플러스 PQ의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AQ의 길이, 이거의 최소를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Q와 P는 움직이는 점입니다. Q와 P는 X축 위를 움직이고 Q는 Y는 X 위를 움직여요. 자, 그럼 어떻게 최소값을 구할 건가? 자, 방금 P가 X축 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B를 X축에 관하여 대칭을 시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죠?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최소를 구하는 방식이. 자, 대칭을 시키면 얘를 B'이라고 하고요. 자, 대칭을 시키면 뭐가 좋죠? 당연히 이 두 개의 길이는 똑같아집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할 게 있죠. 자, y는 x 위에 q가 있기 때문에 aq의 길이를 똑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a를 y는 x 대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얘를 a'이라고 할게요. 자, a'을 만들면 좋은 이유 알죠? 이렇게 하면 이 두 변의 길이가 똑같게 나옵니다. 자, 그럼 식을 정리해 볼게요. 자, 대칭 관계를 이용한 최소값을 구하는 유형입니다. 자, BP는 B'P와 같고요. PQ는 움직이죠. 그 다음에 AQ는 A'Q와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꺾여 있죠, 지금.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들을 보면 B'P와 그 다음에 PQ. 지금 PQ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A'Q가 이렇게 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요거의 최소가 되는 부분은 어떨 때죠? 바로 B'과 A'를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요 순간 지금 뭐 좀 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위에 P가 찍히고요. 그 다음에 Y는 X 위에 Q가 이렇게 찍힐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은 구조상 뭐랑 같죠? A'과 B'을 연결한 요 직선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대칭 구조를 이용한 최대치수를 구하는 방식이었는데 왜 그림이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구조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겠죠.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원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원이 하나 있고 원 위에 점 P가 움직인다고 할게요. 이번에는 원 위에 점 P가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을 하나를 잡는데 이 점 P 여기에 B라는 점이 하나 있다고 할게요. 자, A, B로 썼기 때문에 이 P를 다시 A로 고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자, 또 하나의 점이 Y축 위에 있다고 합시다. 자,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가 있고요. Y축 위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사분면에 B라는 점이 하나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AP, 맞죠?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해봅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을 떠나 어떤 그 도형에서 혹은 어떤 그래프에서 최소값이 만들어진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대칭 관계를 사용할 텐데 여기서 대칭 관계는 우리가 구할 작업이 BP하고 그 다음에 AP를 연결한 이 거리 합을 구하고 있죠. 자, 대칭 관계 지금까지 계속 이용했으니까 이제 감이 오죠. 자, 하나를 Y축 위에 P가 있기 때문에 이 P를 Y축으로 대칭을 시켜줍니다. 자, 대칭한 점을 B'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대칭하는 이유 알죠? 자, 지금까지 계속 반복됐습니다. 자, 이렇게 대칭하는 이유는 BP와 B'P를 똑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는 AP 더하기 B'P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어떨 때가 가장 최소가 될 건가? 자, 원 위를 A는 움직이고 있고요. 어떨 때가
가장 최소가 될 건가라고 하면 원 위를 움직이는 점과 B'까지의 거리가 최소일 때가 될 겁니다. 자, 그때는 즉 원의 중심 좌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B'까지의 거리를 구하고요. 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부분이 거리의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라는 점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점 A가 되고 우리가 중심을 여기를 O라고 했을 때 이 거리의 최소값은 A, B 프라임이 거리의 최소값이 될 텐데요. A, B 프라임이 거리의 최소값이 될 텐데요. A, B 프라임이라는 것은 O, B 프라임에서 반지름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을 뺀 값이 되겠죠. 이게 반지름이니까 요만큼이 빠진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그 길이는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면 최종적인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소값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대칭 관계를 이용하면 도형에 따라 최소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대칭을 시켜서 어떻게 일직선을 연결을 해야 최소가 되는지를 유형마다 잘 확인해 보고요. 문제에 잘 적용해 봐야겠죠. 좀 전에 했던 평행 대칭 이동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다 그려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 봤었죠. 자, 이제 첫 번째 X축 위의 한 점 P에 대하여, 자, X축 위의 한 점 P에 대해 어떻게 썼죠? X축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존재했다면 최소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점을 대칭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를 대칭시킨 점을 A'이라고 한다면 이 A'을 B까지 연결시킨 이 값이 최소가 되는 값이었죠. 이제 그 이유는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AP, 이 AP의 거리와 A'P의 거리가 똑같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Y축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다면 Y축의 한 점 P에 대해서는 대칭점, 우리가 A를 대칭을 시켰습니다. B를 대칭시켜도 결과는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A'을 만들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더니 이게 거리의 최소값이 됐었습니다. 자, 이제 3번 AP 플러스 BP인데 이번엔 직선에 관한 이야기였죠. 자, 직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직선도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있다면 만약에 같은 방향이었을 때, 자, 같은 방향일 때는 A나 B 둘 중에 하나를 직선에 대칭을 시키고요. 자, 대칭시킨 점을 A'이라고 했을 때 요걸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가 최소의 거리가 됐었습니다. 다른 방향이었을 때는 당연히 일직선이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도형이 왜 대칭 관계로 인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건지를 그림을 잘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예제 17번 문제. A, B점이 있고 Y축 위에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상상을 해봐야겠죠. A, B라는 점이 정확하게 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Y축 위의 점이라고 하죠. 하나는 2,4고요. 하나는 2,4가 되고, 자, 또 하나는 3,-5네요. 그죠? 3,-5면 좀 밑에 정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Y축 위의 한 점, AP 플러스 BP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Y축 대칭 시키겠죠. 편리하게 A를 Y축 대칭을 시키겠습니다. 자, 원래 있는 점이 2,4였어요. 그러면 대칭 시킨 점은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래서 대칭 시킨 점에서 우리가 여기를 A, 여기가 B, 당연히 최소값은 A'에서 B까지 연결시킨 거, 이게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점의 거리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마이너스 2,4와 3,-5의 두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루트 25, 두 점 사이의 거리, 그죠? 25 플러스
얼마죠? 9981인가요? 그럼 루트 106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자, 두 좌표가 나왔고 y는 마이너스 x 위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마이너스 1,5가 있고요. 자, 요 정도의 a가 찍히겠죠. 그 다음에 2,3이면 요 정도의 b가 찍힐 겁니다. 자, 이번엔 마이너스 x 위를 움직인다고 하니 y는 마이너스 x의 직선이 필요하죠. 자, 직선 방정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를 대칭시켜서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럼 대칭 관계를 할 때 a를 대칭시키는 게 좀 더 편리하겠네요. 그래서 a를 이렇게 대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a 대칭점을 a'이라고 하고요. 이 점을 a'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x, y가 바뀌고 부호도 바뀌죠. 그래서 좌표는 마이너스 5,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칭점과 b라는 점을 일직선상으로 연결했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점은 좌표가 하나는 2,3, 하나는 마이너스 5,1이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답이 되겠죠. 그럼 루트 제곱하면 7, 7은 49, 49에다가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루트 53이 되겠습니다. 자,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죠. 자, 18번 볼게요. 두 점이 있고 요 직선이 있다고 합니다. 직선에 대하여 A와 대칭점 A'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직선 대칭 문제죠. 자, 직선 대칭은 기울기와 중점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a와 대칭점을 찾으니까 a는 2,5인데요. 자, 2,5와 대칭점 찾으려면 대충 2,5가 요 정도 있다고 하고요. 자, 대칭점은 요 정도를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일단 대강 그리겠습니다. 자, 저 좌표를 A'이라고 하고 요거를 A,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칭점을 찾는 방식은 두 가지를 이용해야겠죠. 하나는 기울기죠. A-2분의 B-5 A'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는 1이 되죠. 1. 자, 두 번째는 중점입니다. 중점.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를 사용합니다.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5가 되죠. 그럼 이 중점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직선 위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X 플러스 Y는 4에 대입합니다. X 플러스 Y는 4. 자, 그러면 A, B의 관계식이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 값이 바로 대칭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계산해 놓는데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B는 2가 돼요. 그래서 대칭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한 점 P에 대하여 AP 플러스 P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일부러 지금 이것 때문에 대칭점 A'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7,0이 있는데 7,0이 이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당연히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최소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좌표 A' 마이너스 1,2와 B 7,0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이게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한 점 P 좌표까지 구하라고 하니까 요 좌표 이게 P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최소값 먼저 구할게요. 최소값은 루트 두 점 사이 거리죠. 64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루트 68이 될 거고요. 자, 이제 루트 68이 최소값이 되고 이제 지나는 점까지 구해야 되는데 이제 루트 68이 인수분해를 하면 34에서 17이니까 2루트 17이겠죠. 자, 두 번째, 점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점 P의 좌표는 직선 방정식 두 개의 교점 좌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B로 만든 직선 방정식을 구해보면 그 직선 방정식이 y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7이 됩니다. 요게 바로 뭐죠? A'B의 직선 방정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P는 어떻게 구하죠? P는 x 플러스 y는 4와 요 직선 방정식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교점 P는 두 직선의 교점 좌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식을 연립해서 P를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연립해서 P를 구해보면 3,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루트 17과 3,1이 답이 되겠죠. 자, 이제 19번 볼게요. 자, P 2,1과 그 다음에 y는 x 위를 움직인 점 Q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x축 위를 움직인 점 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QR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아까 했듯이 이 한 점에서 y는 x 위에 q가 찍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칭 좌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는 p를 y는 x 대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를 P'이라고 하면 이 좌표는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대칭을 시킨 이유는 이 두 개의 길이를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지금 둘레의 길이가 처음에는 PQ 둘레 길이죠. 플러스 QR 플러스 PR이 될 텐데요. 대칭 관계 두 개를 이용하면 이제 달라집니다. 자, 이번엔 P를 X축 대칭을 시킬게요. 그래서 이 X축 대칭 시킨 좌표를 P2'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건 2,-1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길이가 여전히 똑같게 됩니다. 자, 대칭을 시킨 이유는 이 두 개의 길이를 똑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자, 그럼 얘를 바꿔봅시다. 자, PQ는 뭐랑 같냐면 P'Q와 같고요. QR은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PR이 뭐와 같냐면 P2'R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떨 때 최소를 만들 텐가 라고 하면 바로 어떨 때죠? P'과 P2'을 연결했을 때 이 선이 있죠? 이 선이 바로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될 때는 P', 2'의 길이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걸 찾을 수 있고요. 자, 최소일 때 R의 좌표는 우리가 직선 방정식이 X축과 만나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자, 1,2와 2,1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y는 기울기는 얼마죠? 3이죠. 그 다음에 1,2를 지난다고 하니 이렇게 써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R의 좌표는 X축과 만나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Y에 얘를 넣어주면 R의 좌표가 생깁니다. R의 좌표는 3분의 5, 맞죠? 3분의 5, 0이 되겠네요. 3분의 5, 0이 되겠습니다. 자,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찾는 거고요. 최소값을 찾을 때도 이렇게 직선을 이용해서 X축과의 교점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예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 기본 예제들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20번 봅시다. 자, 문제 미리 읽어봤죠.
자, 일단 위치가 나오는데요. 이제 위치가 학교의 위치와 도서관의 위치, 이것들의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축을 Y축을 한번 잡아 볼게요. 그 다음에 도서관 있는 쪽을 X축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학교는 위로 정남 쪽으로 620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좌표로 표현해 보면 얘는 0,620이 되겠네요. 도서관의 좌표는 정동쪽으로 800이니까 이 좌표는 80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표현이 저기 그 200m짜리 길이 있죠. 저 200m짜리 길에서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됩니다. 요 네모 부분이 있죠. 요 네모 부분에서는 일직선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절대 대각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최단 거리로 만들 수 있을까? 자, 근데 최단 거리로 가려면 저 빨간색 부분에서도 대각선으로 가면 되게 좋을 텐데 대각선으로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언젠가는 20m를 직진해야 되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20m를 언젠간 직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20m를 미리 직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미리 직진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미리 직진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편리하겠죠.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직진 구간이 없이 반드시 가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편리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직진 구간 20m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직진 구간은 반드시 가야 되고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직진으로 20m를 내려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좌표가 20m를 내려왔기 때문에 0,600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최단 이동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처음에는 20m를 내려왔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각선으로 가는 길과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0,600에서 800,0까지 거리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피타고라스로 볼 때 이 대각선의 길이가 1000이 되겠죠. 1000. 그래서 가장 짧게 이동했을 땐 1020m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문제에 이제 적용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미리 20m를 직진하고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서 최단 거리로 갔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22번도 대칭 관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잘 봅니다. 자, 빗변이 6루트이고요.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죠. m이 3등분, m이 중점이고 n이 3등분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어떻게 적용해야 mp 플러스 pn의 최소를 구할 수 있는지. 자, 이것도 대칭 관계를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편리상 대칭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좌표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안 풀어본 사람은 미리 풀어보고 이걸 봐야 돼요. 자, C를 원점으로 두고 X축, Y축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X축, Y축을 설정을 해두고, 자, X축, Y축을 설정하고 C를 원점으로 뒀기 때문에 각각의 좌표가 다 나오죠. 빗변의 길이가 6루트이기 때문에 AC의 길이는 6이 될 겁니다. 얘는 6,0이고요. B의 좌표는 6,6이 되죠. C를 원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M은 A, B의 중점이기 때문에 6,3이 되고요. 그 다음에 N은 3등분점이죠. 6,3이 되고, N은 3등분점이기 때문에 2,0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BC라는 직선이 있죠. 이 BC라는 직선은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직선 방정식은 y는 x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찾는 걸 볼게요. 찾는 건 PM과 PN의 거리 합, 이 거리 합의 뭐죠?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대칭 관계를 이용하겠죠. 어차피
PN의 거리와 똑같은 이 거리를 찾기 위해 이 M을 Y는 X 대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점을 M'이라고 할게요. 그럼 M'의 좌표는 3,6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대칭시킨 이유는 바로 이 두 거리를 똑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MP 더하기 PN인데요. MP의 길이는 M'P와 같죠. 자, 그래서 M'P와 그 다음에 PN 두 개를 더했을 때 최소는 당연히 일직선상에 있을 때가 최소가 될 겁니다. n의 좌표는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두고 이제 거리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거리의 최소값은 바로 M'N이 되죠. 그래서 M'N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될 거고요. 루트 1 플러스 36 그래서 루트 37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칭관계 이용하는 방식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자, 22번 볼게요. 자, 두 개의 도로가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교차점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문제를 파악을 해야겠죠. 어떤 걸 문제를 물어보는지. 자,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두 개의 각도가 30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가 어떤 여기 점에 A, B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원점으로 둘게요. 자, 이렇게 30도의 각도로 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를 X축으로 보는 게 좋겠죠. 이 P라는 점에서 이 직선의 거리 P라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 하나의 거리를 잡고요. 이 거리에다가 또 하나는 이 X축까지 거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 이 삼각형 둘레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두 도로를 연결하는 삼각형 모양의 도로를 건설하려고 한다. 건설해야 하는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둘레의 길이의 최소가 됩니다. 맞죠? 그럼 X축을 하나를 잡고 직선을 잡았는데 Y축도 여기다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직선과 만나는 것을 R이라고 하고 X축과 만나는 점을 S라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PR과 맞죠? PR과 RS와 PS 이거의 최소가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 주어진 건 길이가 5km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5km라는 게 주어져 있다면 이런 말이죠.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25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거리의 최소값을 구할 건가라는 소리입니다. 자, 어차피 대칭관계를 사용하겠죠. 그럼 대칭관계를 사용했단 말은 아까처럼 P를 대칭을 시켜야 됩니다. 자, 하나는 P를 X축으로 대칭을 시킬게요. 그럼 얘를 P1이라고 하고 요 좌표는 A, 마이너스 P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럼 대칭을 시킨 이유는 PS와 거리를 똑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이렇게 하면 요 거리와 요 거리는 같습니다. 맞죠? 자, 또 하나는 직선 L의 대칭을 시킬 텐데요. 자, 직선 L의 대칭을 시키면 그림은 자, 요걸 R이라고 하고요.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좌표, 요거를 P2라고 하겠습니다. P2의 좌표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대칭을 시킨 이유는 바로 아까처럼 이 두 개의 길이를 똑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겠죠. 자, 맞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PR은 P2R과 같고요. RS는 그냥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S는 뭐가 같죠? PS는 P1S와 같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떨 때가 최소가 되냐면 P2와 P1을 연결했을 때가 최소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연결했을 때가 최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선을 더 그어보면 이렇게 대칭선을 하나를 구해볼게요. 자, 또 하나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칭선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봅시다. 여기를 원점으로 두고요. 자, 처음에 이 각도가 30도였죠. 30도이기 때문에 이 30도를 위로 대칭하고 아래로 대칭했기 때문에 이 각과 요 각 두 개를 더하면 이것도 30도가 됩니다. 맞죠? 왜? 대칭을 시켰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대칭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안에 있는 각도가 똑같겠죠.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와 요 각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x와 점을 합쳤을 때 30도니까 x 두 개와 점 두 개니까 당연히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각은 각 P2, OP1의 각은 60도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또 하나는 OP1의 길이와 OP2의 길이와 OP의 길이는 전부 다 같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립합니다. 맞죠? 자,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삼각형 O, P1, P2는 정삼각형이 됩니다. 왜 정삼각형이죠? 지금 OP1, OP2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각이 60도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각 또한 전부 다 60도가 돼서 똑같게 됩니다. 그럼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최소값은 P1, P2가 될 텐데요. 이 P1, P2의 길이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뭐와 같죠? OP의 길이와도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선도로 길이의 최소값은 답은 5가 될 거예요. 자, 과정이 되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대칭 관계를 사용했고 이 정의가 왜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지를 잘 파악을 해봐야겠죠. 정삼각형이 되는 이유만 발생하면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